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경기대학교 이국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기억 증진에 있어서 자기참조 효과, 이 자기참조 효과를 한번 살펴볼 텐데, 이 자기참조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가장 오래된, 즉 자기참조 효과를 발견한 가장 오래된 연구부터 하나 살펴볼게요. 1950년대에 체리라는 학자에 의해서 발견된 칵테일 파티 효과라는 건데요. 뭐 일단 말 그대로 칵테일 파티가 열렸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실제로 칵테일 파티를 이제 외국에서는 하니까요.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뭐 클럽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춤도 추고 음악도 나오고 술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3, 4, 5 모여서 서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시끌시끌하죠. 막 음악 소리 들리고 춤추는 사람들 그 소리도 들리고 또 3, 4, 5에 모여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 웅성웅성웅성하고 약간 소음이 많은 공간이에요. 노이즈가 많아요. 자, 보통 이렇게 노이즈가 많은 공간에서 사실 우리 여기 모여있는 한 3명 정도가 말하는 소리 요 정도는 들릴 수 있는데 옆에서 막 또 얘기하는 사람들 분명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소리까지 잘 들려오진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막 음악 소리가 좀 더 크고 모여있는 사람의 수가 되게 많아가지고 웅성웅성거림이 더 심하면은 우리끼리 모여있는 즉 요 하여튼 내 이렇게 팔 벌렸을 때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 정도의 목소리도요 아주 막 집중해야 간신히 들려요. 그러니까 막 서로 막 귀를 이렇게 대고 목소리도 또 막 크게 해서 막 이렇게 좀 크게 해야 저 사람한테 들리고 그럴 때도 있죠. 아무튼 그렇게 되게 시끄러운 공간이에요. 근데 이렇게 시끄러운 공간에서 신기한 현상이 이제 하나 생기는 겁니다. 어, 사실 여러분이 경험해 봤을 법한 일이기도 해요. 이렇게 정신없고 시끄러운 공간인데 누가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이런 칵테일 파티에 있다. 또는 뭐 아주 시끌시끌한 클럽에 있다. 어, 딱 가서 막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막 하하호호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하는 요 정도만 지금 현재 들려오고 보통 있는데 어디선가 내 이름을 누가 부르네? 이국희 이렇게. 그러면 그쪽으로 이렇게 고개가 어, 돌아갈 수가 있죠. 어디선가 내 이름이 들려가. 또 원래 내 옆에 있었던 무리, 내 옆에 무리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잘 안 들려옵니다. 또 시끌시끌한 곳에서 내 뒷 테이블, 옆 테이블, 뭐 저쪽에 좀 대각선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잘 안 들려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제 이름을 시작하면서 좀 수근수근거리기 시작한다. 좀 나쁜 말로 이거 뒷담화라고 하죠. 뒷담화를 하기 시작한다. 그럼 신기하게 들려요. 이런 것이 바로 칵테일 파티 효과입니다. 아무리 시끄러운 공간, 소음이 많은 공간에 있더라도 나와 관련된 얘기, 내 이름, 나와 관련된 얘기, 내 신상과 관련된 얘기, 특별히 내 이름이 나왔을 때 들려요. 또 나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어디선가 튀어나왔을 때 들립니다. 이게 칵테일 파티 효과예요. 사실 이건 이제 다소 청각적인 효과죠. 근데 시각적인 부분에서도 칵테일 파티 효과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주 막 복잡한 시내 한복판에서 또는 어떤 뭐 시계탑 밑에서 동네마다 있는 어떤 로데오 거리의 시계탑 아래서 만나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친구들하고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사람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 장소에서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다 약속을 기다리고 있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다 막 무리를 지어 있기도 하고 어? 혼자 있기도 하고 또 뭐 무슨 역 몇 변 출구 앞에서 만나자. 막 수많은 사람이 다 그게 약속 장소예요. 거기가. 단골 약속 장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역 몇 번 출구에 다 모여 있어요. 어. 근데 탁 나갔을 때 내가 찾고자 하는 사람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통 보이죠. 또 정말 막 공항이에요. 지금 출국장에서 내 가족이 멀리 외국을 갔다가 예를 들면 누가 유학을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가족이 있어. 또는 이민을 간 어떤 내 아주 친척이 돌아오는 걸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출국장 게이트를 열고 막 나옵니다. 그리고 그 게이트 문이부터 열렸다 닫혔다 하죠. 열렸다 닫혔다 해. 그리고 사실은 그 열렸을 때 잠깐 어떻게 보면은 누구누구가 이렇게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한두 명이 아니죠. 수많은 사람이 그 잠깐 열리는 사이에 막 다 흩어져 있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 우리 가족이 짐 찾고서 이제 컨베이어 벨트 같은 데서 이제 짐 찾고서 그 출국장으로 탁 나오는 그 모습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탁 골라낼 수가 있어요. 나와 관련돼 있으니까.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시각적인 이 칵테일 파티 효과입니다. 그 복잡한 곳에서 나와 관련된 누군가를 찾을 수가 있어. 또 어머니 아버지들 그 복잡한 곳에서 우리 아들 딸은 찾을 수 있어. 수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찍는 예를 들면 또 사진 같은 게 있어요. 수학여행 사진이나 졸업여행 사진이나 이런 거. 졸업식 사진, 단체 사진이잖아요. 근데 내 아들 딸은 정말 한 번에 찾아내죠. 대부분. 너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왜 그럴까요? 내 자식이니까. 나와 관련돼 있으니까. 수많은 노이즈들이 있어요. 남자식들이 있어 어떻게 보면. 하지만 내 자식은 딱 찾아내.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다 칵테일 파티 효과예요. 나와 관련돼 있는 것을 주의가 가는 이런 현상. 자, 저와 관련돼 있으면요, 나랑 관련돼 있으면 사실 어떤 상품에 대해서 선호도가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와 관련돼 있는 것에 대해서 주의가 갈 뿐더러 이렇게 주의가 간 것에 대해서는 선호도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제 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땅콩 샌드라는 과자를 사요. 그러니까 그냥 호감이 있어요. 좋아해요. 어? 제 옛날 별명이 땅콩 샌드였는데 그 유래를 찾아 올라가면은 이 쿠키라는 제가 이쿠키잖아요. 쿠키라는 그 주인공의 이름이 이제 쿠키인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드라마 제목이 쿠키였어요. 그게 사실은 이 크라운 제과 창업자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제 가명을 써가지고 드라마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쿠키라는 그 주인공이 이제 김혜수 씨였는데 그래서 한때 또 제 별명이 졸지에 김혜수가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막 그리고 크라운 제과에서 만든 그 창업 이야기다 보니까는 이제 땅콩 샌드를 만드는 이야기예요, 그게. 그리고 원래 이제 이 드라마가 있기 전에는 그냥 땅콩 샌드였는데 이 쿠키라는 드라마가 시청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지금도 어디선가 이렇게 찾아보면은 역대 드라마 시청률 랭킹 뭐 적어도 탑 10에는 들지 않을까 아마 싶을 정도 시청률이 되게 높았던 드라마예요. 그러다 보니까 크라운 제가에서 이 땅콩 샌드에다가 그 앞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인지도 마케팅 같은 걸 하는 거죠. 유명한 드라마가 사실 이겁니다라는 거를 마케팅하려고 쿠키를 붙여요. 그래서 그때부터 쿠키 땅콩 샌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 태어나서부터 쿠키 땅콩 샌드를 받겠지만 원래 쿠키가 붙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땅콩 샌드였어요. 그리고 저도 그냥 땅콩 샌드였을 때도 물론 저는 여전히 태어나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 드라마를 봤을 거예요. 네? 근데 그때는 별로 땅콩 샌드 좋아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마트 같은데 아주 대형 마트 같은데 가서 땅콩 샌드 이렇게 구매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이 쿠키라는 드라마가 성공하고 그러니까 제 이름하고 똑같은 드라마가 성공하고 그래서 저도 이 드라마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러고서 이 크라운 제가에서 원래 땅콩 샌드 앞에 이제 쿠키를 붙이고 난 다음부터는 그냥 마트에 가면은 그냥 사요. 예? 그냥 어떻게 보면 선호도가 생긴 거예요. 또 주의가 가는 거예요. 또 그냥 샀으니까 또 한두 개 먹습니다. 또 먹다 보니까 그냥 괜찮네 하고 그냥 계속 먹어요. 또 저도 아들 딸이 있거든요. 제 아들 딸도 그냥 가끔 사요. 쿠키 하면 오 아빠다 그러면서 아빠래 그게 그래서 사요. 나랑 관련돼 있는 거야. 보세요. 그냥 제 이름이 들어갔을 뿐인데 원래 그렇게 즐겨하지 않은 건데 제 이름을 넣는 순간 선호도가 생겼어요. 주의가 가요. 구매를 해요. 그리고 제 머릿속에 땅콩 샌드라는 그 과자가 기억이 된 거죠. 더 기억이 잘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브랜드를 기억하고 늘 사고 주의가 가고 또 사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처럼
사실 이건 이제 저를 빗대서 하나 이제 예를 들었지만 우리 삶에서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나랑 관련된 거, 나랑 뭔가 되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데 주의가 가고 선호도가 생기고 기억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자, 이런 게 이제 자기 참조 효과예요. 나를 참조하게 되면은 주의가 가요. self reference. 나를 참조하게 된 정보, 나를 참조할 수 있는 정보에 주의가 가요. 그리고 기억하게 돼요. 좋아하게 되고. 자, 그래서 그런지 이게 되게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분야들이 있죠. 제가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어떤 브랜드의 상품을 판매하는 거, 서비스를 판매하는 거, 그러니까 마케팅, 뭐 소비자 심리라고도 할 수 있겠네. 또는 광고, 어드버타이징, 특별히 커머셜한, 아주 사익을 추구하는 어드버타이징. 이런 것에서 어떻게 보면 기억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브랜드를 기억해야 되고 서비스를 기억해야 되고 상품을 기억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 여기서 많이 사용하는 게 자기참조 효과예요. 왜? 사람들은 나와 관련된 것에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고 기억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용한 마케팅, 광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TV 광고 카피 같은 걸 보면은 어떤 상품에 대해서 소개할 때 사람들은 그들은 이런 상품을 좋아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고 당신은 이런 표현을 쓸 때가 되게 많아요. 왜? 이게 당신과 관련된 상품입니다. 당신과 관련된 서비스예요. 이걸 되게 얘기하고 싶은 거죠. 또 나는 이런 1인칭 단어를 쓰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내레이션이 나오죠. 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는? 이라고 하면서 나랑 어떤 관련성을 찾기가 좀 쉬워지니까. 자, 이런 마케팅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도 다 받아봤을 거야. 이 큰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데서 또는 뭐 미용실 같은 데서 이 회원에 등록합니다. 이렇게 뭐 생년월일 이런 걸 또 꼭 쓰죠. 개인정보 제공하는 거 동의하고.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그냥 적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떨 때? 내 생일에 실제로 생일 축하 메시지가 오죠. 또 내 생일에 예를 들면 큰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당신은 일단 생일이니까 공짜. 그리고 당신과 동반 1인도 공짜. 막 이런 문자가 와요. 쿠폰을 줘요. 자, 그걸 받는 순간 기분이 좋죠. 왜? 그 브랜드가 나를 생각해 줬으니까. 그리고 나를 생각해 준 브랜드는 왠지 나랑 관련 있는 브랜드 같아서 기억하게 돼요. 사실은 그래서 그 쿠폰을 받는 순간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마케팅에 성공한 거예요. 사실 그 쿠폰을 쓰냐 안 쓰냐는 물론 쓰면은 그 브랜드에 더 좋지만 꼭 안 써도 됩니다. 보내서 우리 브랜드가 당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를 기억시킨 걸로 충분해요. 왜? 언젠가 올 테니까. 또 사실 제가 지금 뭐 마치 그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것처럼 그 쿠폰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그렇게 받으면 반드시 써요 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거 보내는 순간 그 브랜드를 기억시킬 뿐만 아니라 매출을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거죠. 미용실도 마찬가지예요. 미용실에서도 생일이 되면 파마. 파마 너무 촌스럽게 표현했나? 여러분들은 펌이라고 표현하나? 펌? 하여튼 펌. 막 50% 할인 쿠폰. 뭐 때로는 막 파격적이야. 막 70% 할인 쿠폰. 또 막 뿌리 염색, 뿌염. 엄청난 할인 쿠폰을 막 보내줘. 그러면은 그거 보내는 순간 그 미용실은 성공한 거야. 네. 왜? 기억했으니, 이 미용실 나를 이렇게 생각해? 또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왠지 안 쓰면은 손해인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게 쿠폰 같은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사실 돈을 어떻게든 쓰게 되는 거고 나는 하여튼 내 돈을 쓰는 거고 이득은 그 브랜드가 보는 건데 어떤 매장이 보는 건데 왠지 안 쓰면 내가 손해인 것 같은 느낌을 들게 하잖아요. 성공하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자기 참조 효과를 활용한 마케팅이죠. 당신을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가 당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브랜드는 당신하고 정말 이렇게 관련이 있어요. 그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마케팅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법들이 가만 보면 우리 기억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기법들인 것이고 이렇게 우리 기억력 증진에 도움이 되는 기법들은
약간 관점을 바꿔서 생각하면 우리의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되는, 우리의 전문 지식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는 기법들인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잘 써먹어야죠. 이렇게 사실 마케팅 광고에서 잘 써먹는 기법들은 우리 자기 개발에 활용하면 참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 더 봅시다. 잠깐 아까 얘기했었는데 왜 요즘에 1인칭 시점의 광고들이 이렇게 증가할까요? 특별히 스마트폰 광고. 어떤 스마트폰 광고든지 간에 1인칭 시점의 광고가 참 많아요. 그 사람이 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들고 사용하는 장면을 직접 보여주죠. 막 사진도 찍고 하는 장면들이 1인칭 시점으로 쭉 이어지죠. 또 막 이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하고 같이 연동을 해서 막 음악을 듣는 그런 장면들도 완전 1인칭 시점. 그 사람이 막 완전 무아지경에 빠져서 막 음악 들으면서 막 춤추고 막 하다가 버스 탈 때만 갑자기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또 버스 이제 어떻게 보면 비용 딱 내고서 다시 자리에 앉으면 또 완전히 자기만의 세상에 빠지고 막 그런 식으로 완전 1인칭 시점. 사용자 경험이 이렇게 몰입감을 준다라는 걸 전달하는 1인칭 시점의 광고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당연히 1인칭 시점의 광고가 3인칭 시점보다 더 실감나기 때문이에요. 현실감이 느껴져.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죠. 그리고 사실요, 우리 인간은요, 저 포함해서 우리 모든 보편적인 인간은 실감나는 거를 굉장히 잘 기억하거든요. 뭔가 실감이 느껴져. 실감나는 정보, 비비디니스라고 하죠. 생생해, 아주 생생해. 영화의 장면 같은 것도요, 생생하게 묘사될수록 기억이 더 잘 납니다. 특별히 어떤 해상도 있잖아요. 화면의 해상도가 좋을수록 더 잘 기억나요. 그런 게 있어요, 실제로. 뭔가 뚜렷하고 명확하거든요. 선명하거든요. 뿌여면은 희미하면 이렇게 블러가 돼 있다고 죠 블러. 이렇게 블러돼 있으면 잘 기억이 안 나요. 해상도가 낮으면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해상도가 좋고 생생하고 막 뭔가 사운드도 아주 그냥 빠방하다 그러죠. 그러면은 기억이 잘 나요. 또 두 번째, 1인칭 시점이 3인칭 시점보다 우리에게 뭔가 더 특별한 느낌을 줍니다. 뭔가 내 개성을 더 잘 드러내는 느낌을 줘요. 나의 정체성을 더 잘 드러내는 느낌을 줘요. 왠지 진짜 나만의 정체성을 이 어떤 제품을 사용하면 구현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우리 인간은 나의 정체성, 나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을 더 잘 기억해요. 당연하겠죠.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도 자기 참조 효과예요. 그러니까 더 잘 기억해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애플이라는 브랜드가 굉장히 잘 써먹는데 think different 아니야. think different. 너의 개성을 살릴 수 있어. 그러면서 막 1인칭 시점의 광고를 막 계속 해댑니다. 그럼 그 생생한 광고를 보는 순간 우리는 저거 아이폰 쓰면은 또 아이맥 쓰면은 나의 개성, 나의 정체성을 굉장히 잘 살릴 수 있겠네. 그러고 아이폰을 사요. 근데 알고 보니까 내 옆 사람도 아이폰을 써. 그 동네 사람들의 시장 점유율이 막 50%가 넘잖아요. 지금 아이폰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서는 아닌데 해외 같은 경우에서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미국에서는 50%잖아요. 절반이 아이폰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think different고 나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1인칭 시점의 광고를 보고 너도 나도 아이폰을 사다 보니까 사실은 개성이 더 없어졌어. 그러니까 약간 굉장히 역설적인 효과가 나타나죠. 하지만 뭐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애플은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성공한 거예요. 왠지 애플 하면은 막 또 크리에이티브, 창의성 있는 사람들은 막 다 애플 써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예술가도 디자인하는 사람들은 막 다 맥북 쓰잖아요. 아이폰 시리즈로 막 그 애플 월드죠. 그러니까 애플과 관련된 거를 다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돼버리죠. 근데 알고 보면은 어?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그 계통에서 사람들은 내 개성을 살리려고 그걸 샀는데 알고 보니까 디자인하는 사람들 다 맥북 쓰고 있어. 그러니까 개성은 사실 사라진 거예요. 그렇죠? 약간 역설적인 효과들이 생겨요. 하지만 이 전략은 유효한 겁니다. 유효하니까 계속 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기 참조 효과, 그리고 이거의 기억 증진에 미치는 효과 이렇게 살펴봤어요. 정리하면은 나를 관련시킨 정보들은 주의가 가고 좋아지고 기억하게 된다. 그러니까 마케팅이나 광고하는 사람도 이걸 막 써먹는다. 네. 여러분 그래서 뭔가 기억하고 싶은 거 많으세요? 뭔가 공부할 거 많아요? 여러분을 참조로 넣으시면 돼요.
광고하는 사람들처럼 하세요. 마케팅하는 사람들처럼 해보세요. 그러면 뭔가 기억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지금까지 인지심리학자 이국희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